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는 고마저씨입니다. 우선 프로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태국인 쿼터 가격으로 드린다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저하고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홍보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베네핏을 드리죠. 원래 태국인 쿼터와 외국인 쿼터 차이가 제가 8%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가격표를 받아서 내일 투자하시기로 하신 분들에게 이제 보내드릴 테지만 1억 3천만 원 정도 하던 가격이었다면 내일 받아보시면 한 1억 1천만 원 정도 가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8%가 아니죠. 그보다 훨씬 많은 거의 2배 가까운 할인율로 드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태국인 쿼터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일단 원래 제가 팔기로 한 유닛이 10개입니다. 문의 오신 분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담을 해보고 이 콘도에 딱 맞지 않는 고객분들은 투자를 시키지 않죠. 그래서 아직 4개 정도 유닛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정말 투자 자금이 해당 콘도에 부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제가 이 가격대 콘도는 거의 제공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억 이상 자금대의 고객분들께서는 10일 정도 후면 이제 가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일 정도 후에는 제가 판매할 콘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문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방콕의 지도를 한번 봅시다. 일단 지난 시간까지 전철망을 보셨습니다만 아직 방콕이 서울처럼 촘촘하게 전철망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따라서 여전히 방콕은 도로교통에 의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방콕에 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트래픽 정말 장난이 아니죠. 코로나 이전에 직접 오셔서 콘도를 방문하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 꽤 많았을 시기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콘도를 방문을 합니다. 평일에는 절대 불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까마이에서 실롬까지 가버리면요 한 세월입니다. 거리감이 없는 고객이 차에서 1시간 이상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멀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실제 사실 거리상은 그렇게 멀지 않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길이 좀 안 막히는 일요일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이런 식으로 콘도를 방문해서 투자를 시키곤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방콕이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도시가 전혀 분산되어 있지 않고 중심부가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동인구가 중심부로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갔다를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트래픽이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심부가 똘똘 뭉친 형태의 도시 구조는 이게 아무런 계획 없이 자연적으로 동심원 구조를 가져 나가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도시 외곽이라도 인구를 분산할 계획적인 도시가 있다든가 부도심을 외곽에 인위적으로 여러 군데 만든다든가 그런 것이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로를 넓힐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없습니다. 즉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도로는 그대로이고 중심부는 점점 커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트래픽은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 보여주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나마 잘 아는 수쿰빗 로드, 아속에서 통롱, 에까마이까지만 한번 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수쿰빗 로드가 있고요. 위에 보면 뉴 페차부리 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뉴 페차부리 로드 바로 밑에 운하가 흐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단절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를 해서 통로라고 하면 수쿰빗 로드에서 통로 로드 55번을 타고 이 뉴 페차부리 로드 그 전에 있는 운하 앞까지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발전도는 전혀 다릅니다. 수쿰빗 로드와 뉴 페차부리 로드 간에 서로 연결된 도로, 서로 운하를 넘어서 연결된 도로는 몇 개나 될까요? 자, 위성 사진으로 보면 잘 안 보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수쿰빗 39번이죠. 프롬퐁. 그 다음에 수쿰빗 55번 도로죠. 통로. 그 다음에 수쿰빗 63번 도로죠. 에까마이. 자,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프롬퐁, 통로, 에까마이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실 겁니다. 그러면 아래쪽 발람시 라마4 로드죠. 여기와 수쿰빗 로드와의 상황은 어떨까요? 보시면 여기도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북쪽보다 발전도가 느리기 때문에 수쿰빗 24 정도를 빼면 쪽에 비하면 훨씬 발전도가 못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수쿰빗 로드와 뉴 페차부리 로드 간에 연결된 도로들과 이 도로들이 서로 연결된 도로는 얼마나 되는지 또 한번 봅시다. 쉽게 얘기하면 아속 몬트리 로드에서 39번 도로 사이, 그 다음에 39번에서 55번 사이, 55번에서 다시 63번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이면도로는 얼마나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도를 딱 보면 딱 봐도 없죠? 여기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로와 에까마이 사이를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면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디테일하게 한번 보시면 21번 도로 위성사진으로 한번 보시면 좁은 2차선이죠. 자, 한번 꺾여서 연결되는 19번 봅시다. 더 형편없죠. 더 좁죠. 더 좁은 2차선입니다. 그나마 통로 10과 에까마이 5가 만나는 이 도로만이 4차선입니다. 그래서 이 통로 10은 위의 19번과 21번과는 환경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다시 이 에까마이 5, 통로 10에서 연결되는 에까마이 5는 보시면 에까마이 12와 십자로로 연결되고요. 그래서 수쿰빗 71번 뿌라카논까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로 10 입구의 콘도 가격보다 절반 가격에 에까마이 5 근처의 63번 대로변 콘도를 살 수 있다면 투자성이 정말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통로 쪽을 보시면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통로 11은 통로 10과 연결되고요. 보시다시피 바로 위에 통로 13을 거쳐서 39까지 연결이 됩니다. 즉 프롬퐁까지도 연결이 되겠죠. 따라서 통로는 통로 10과 통로 13을 기준으로 최고 중심부가 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무런 계획 없이 자연 발생적 도로의 한계를 전혀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도로 낸다고 집 몇 개 사다가 부셔버려갖고 도로 여러 군데 냈겠죠. 태국은 그런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방콕 전역이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차가 더럽게 막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단순한 도로망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 도로망을 찾아보기는 너무나 쉽죠. 보시면 고속도로를 포함해도 주요 도로가 매우 단순하고 어떤 도로가 중요한지가 한눈에 충분히 알아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식상하지만 빨람까오 역세권 주변으로 가봅시다. 자, 보시면 두 개의 중요한 도로 라마9이라고 적혀있는 빨람까오 로드가 있고요. 또 라차다 피색 로드가 크로스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래에는 톨게이트가 보입니다. 그리고 MRT역이 있고요. 조금 내려가면 공항철도도 보이죠. 그러니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시 다른 쪽도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라차테이비와 파야타위라는 역세권이죠. 이쪽도 보시면 너무나 좋은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지난 시간에 소개시켜드렸던 파온요틴 역세권 쪽을 보시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매우 좋은 도로망을 가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지도를 크게 봅시다. 주요한 도로들이 딱 보이죠. 이런 도로나 또 이런 도로들은 남북을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겠죠. 자, 이런 중요한 지점들에
전철이 또 들어와 있다면 아주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하는 생각은 뭡니까? 도심이 매우 밀도가 높게 똘똘 뭉쳐져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도로 몇 군데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지도로 보면요, 전부 좋아 보이죠. 그런데 앞에 말했듯이 도심은 매우 밀도가 높게 똘똘 뭉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는 발전도가 떨어지는 도로들도 굉장히 많고요. 앞으로 발전도가 높아질 도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정말 중요하게 지역과 지역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도로들 몇 군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요일에는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고요. 다음 주 중에 다시 도로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주시였고요. 이상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